예, 시장 이자율이 T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이제 3%에서 4%로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로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자율 갭이 1% 포인트만큼 나타나고 우리가 B가 2의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GDP 갭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IS 커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숫자를 넣어보면 뭐 너무나 뻔하고요. 이제 그림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한 것은 요점에 있다가 요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요점 하나, 요점 계산했었고 장기 균형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요점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커브는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무한히 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양한 가능한 조합들을. 자, 이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세로축의 변수가 RT고 가로축의 변수가 YT 해시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높아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투자가 줄어드는데 투자가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냐면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면 자, 이게 바로 포텐셜 GDP 수준인 거잖아요. 제가 세로축에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게 포텐셜 GDP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벗어나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이고 GDP 갭이 0보다 커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해 버리면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어요. 투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포텐셜 GDP의 트렌드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트렌드로부터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액츄얼 GDP가 실제로 감소할 필요는 없어요. 포텐셜 GDP보다 작아지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GDP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밑으로 가야 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이건 GDP는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 수준보다 GDP가 증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텐셜 GDP보다는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 이러한 갭이 왜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면 투자가 이만큼 더 발생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투자가 물론 이제 퍼센티지, GDP 대비 퍼센티지로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 정확히 이만큼이 투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GDP에 상응하는 이만큼의 투자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GDP가 하락한 것, GDP가 포텐셜 GDP 밑으로 떨어진 것이고 GDP가 떨어진 것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포텐셜 GDP 밑으로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한 다음에 우리가 균형을 찾아보라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점이 되겠죠. 뭐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자율 하락 후에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될 텐데 자,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포텐셜 GDP보다 액추얼 GDP가 그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GDP 갭이 0보다 커진 거예요.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보다 위쪽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는가? 이 차이가 바로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투자가 증가했을 것이고요. 그 투자의 증가분을 GDP 대비 퍼센트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그러니까 GDP 갭만큼 이게 만약에 2%라고 하면 사실 GDP 갭이 2%가 됐다는 것은 결국 이자율이 하락해서 투자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 증가로 인해서 이만큼이 투자 증가인 것이죠. GDP 갭이 0보다 커지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총수요 충격에 대한 변화,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IS 커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 충격, 투자 충격, 정부 지출 충격, 대외 부문 충격들을 합쳐서 총수요 충격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자, 하나의 예로 이제 IT 혁명, IT 레볼루션과 같은 투자 충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충격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투자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늘리는 형태의 충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떨어뜨리는 형태의 충격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반대로 투자를 늘리는 형태의 파지티브 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파지티브 샥이 나타나면 이자율과 상관없이 투자가 늘어나야 돼요. 우선 투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기억해 보시죠. 투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일정 비율 더하기 투자 충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자율 갭을 표시를 했었는데요. 자, 투자 충격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뜻하냐면요. 이 값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 갭이 뭐 1%이든 혹은 0%이든 이 차이가요. 실제 이자율과 롱런 인트레스트 레이트 사이의 차이가 뭐 0%이든 혹은 1%이든 2%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없이 총수요 충격이 일단 발생을 하면 투자는 충격만큼 늘어나야 돼요. 포텐셜 GDP 대비 투자 요 비율은 이 비율은 반드시 현재 이자율 수준과 상관없이 이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충격이 발생했을 때 물론 나중에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 총 공급 곡선 혹은 뭐 총수요 곡선, 총 공급 곡선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우리가 1차적인 변화만 볼 때는 사실 이자율 수준과 상관없이 충격이 발생을 하면 포텐셜 GDP 대비 투자는 늘어나야 돼요. 충격의 크기만큼. 자, 투자 충격이 발생하면 투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GDP가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포텐셜 GDP 대비 GDP가 포텐셜 GDP를 따라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투자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이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투자는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발생하냐면 포텐셜 GDP의 AI만큼 항상 투자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충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추가로 더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액츄얼 GDP가 포텐셜 GDP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요. 자, 그런데 IT 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투자를 늘리려고 해요.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실제 GDP가 포텐셜 GDP를 상회하게 되고요. GDP 갭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텐셜 GDP를 상회한다는 말 자체가 바로 GDP 갭이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프를 우리가 보기 전에 그래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퀘이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세로축의 변수를 왼쪽에 두었어요. 실질 이자율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IT 혁명에 따른 투자 충격은 총수요 충격의 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겠죠. 자, 보시면 총수요 충격이 없을 때는 IS 커브의 절편이 롱런 인트레스트 레이트인데 지금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절편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절편이 R 바 플러스 1 오버 B의 총수요 충격, 뭐 총수요 충격이 얼만큼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충격의 크기만큼 1% 발생했다고 해볼까요? 1%만큼 이게 바로 절편이 됩니다. 절편이 달라지겠죠. 절편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절편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IS 커브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IS 커브가 이동할 거예요.